친구에게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증여라고.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사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20년 지기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차용증도 있고 매달 이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갚을 날이 되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네가 그냥 준 거 아니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023년 3월 14일 오후 김민수 씨는 42살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이었죠. 그날 오후 그는 카카오톡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 박준호, 43살. 함께 군대 얘기를 나누고 서로 아이 돌잔치에도 참석했던 그 친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형, 미안한데 그 돈 형이 그냥 준 거 아니었어? 우리 사이에 돈 갚고 그런 거 좀 그렇잖아.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2020년 8월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고 싶었어요. 꿈을 이루기까지 딱 5천만 원이 부족했죠. 그는 김민수를 만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6개월이면 자리 잡을 것 같아. 이자는 월 0.5%로 줄게. 김민수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돈이었지만 친구가 너무 절박해 보였거든요. 2020년 8월 20일 두 사람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차용증을 썼어요. 원금 5천만 원, 월 이자 0.5%, 즉 매달 25만 원. 상환기일은 2023년 8월 20일. 박준호는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형 덕분에 내 꿈 이루게 됐어. 꼭 잘 되게 해서 갚을게. 김민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괜찮았어요. 매달 20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25만 원이 찍혔습니다. 가끔 카카오톡으로 이번 달 매출이 좀 올랐어요. 같은 근황도 왔죠. 김민수는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역시 준호는 믿을 만한 친구야. 그런데 2021년 말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금일이 20일에서 25일로 또 말일로 밀렸어요. 2022년 들어서는 한 달 건너 한 번씩만 들어오기 시작했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면 박준호는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약속한 날 2023년 8월 20일이 왔습니다. 김민수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저녁 7시가 돼서야 겨우 전화를 걸었고 박준호는 형 미안해. 아직은 좀 힘들어 라고만 했죠. 그날 밤 11시 박준호에게서 긴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형 생각해 보니까 차용증 쓰긴 했는데 형이 그냥 도와준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내가 보낸 돈은 이자가 아니라 그냥 고마워서 보낸 거고. 우리 20년 지기인데 법적으로 따지면 안 되지. 김민수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5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박준호를 마주한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어요. 20년간 함께 술 마시던 친구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낯선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그날 법정을 나오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잃은 게 아니라 20년을 잃었구나.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5천만 원은 빌려준 돈일까요? 아니면 그냥 준 돈일까요? 법적으로 말하면 이게 소비대차 계약인가 아니면 증여인가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대차는 갚아야 하는 돈이고요. 증여는 그냥 선물처럼 돌려받지 않는 돈입니다. 차용증도 있고 이자도 받았는데 왜 이게 다툼이 되느냐고요? 바로 그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서운 질문이거든요. 친한 사이라는 이유 하나로 분명한 계약도 흐릿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원고 김민수 씨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차용증에는 명확하게 차용, 이자,
상황이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빌려준 돈에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진 거예요. 게다가 피고 박준호는 25개월 동안 매달 정확히 원금의 0.5% 25만 원을 보냈습니다. 금액도 딱 맞고 날짜도 규칙적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자가 늦어질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이자 늦게 줘서 미안하다고 했죠. 스스로 이자라고 인정한 겁니다. 반면 피고 박준호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20년 친구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었던 거 아니냐고요. 차용증은 그냥 형식적으로 쓴 것뿐이고 법적으로 강제로 받아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매달 보낸 25만 원도 이자가 아니라 그냥 고마움의 표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원고도 3년간 제대로 독촉 한 번 안 했잖아요. 그게 바로 처음부터 증여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차용증과 이자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있는 김민수 씨 손을 들어 주실 건가요? 아니면 20년 우정과 실질적인 도움의 의도를 강조하는 박준호의 손을 들어 주실 건가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의 판단과 같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를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김민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 박준호는 원금 5천만 원과 함께 지연 손해금, 즉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갚은 것에 대한 추가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민법에는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속하면 성립하는 계약인데요. 재판부는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상환이일이 모두 적혀 있으니 이건 전형적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봤습니다. 증여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증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반환과 이자 지급을 명시한 차용증이 있죠.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사자의 속마음보다 객관적으로 표시된 의사가 우선한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든 종이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재판부는 친구 사이라는 점이 오히려 차용증을 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친분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고 더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친한 사이일수록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논리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명쾌하죠? 이 판결이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율, 상환이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이자를 받을 때는 계좌 적요에 이자라고 명시하거나 이자 입금 확인 문자를 남겨두세요.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셋째, 상대방이 이자가 늦는다며 사과하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은 절대 지우지 마세요. 이 사건에서처럼 그 메시지 하나가 계약 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거든요. 친구 사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냐고요? 이 사건이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슬픈 대답입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사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버딩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공유가 버딩미를 만드는 힘입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